청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이판서 댁은 3대에 걸쳐 청렴 결백한 관리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이판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으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요. 이판서에게는 7살 된 아들 이정호가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떼고 5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지요. 그 총명함이 소문나 궁중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도련님을 키운 이는 유모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젊은 시절 양반과 규수로 글공부를 했으나 남편이 일찍 죽고 가세가 기울어 이판서 댁에 유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정성껏 보살폈지요. 이날은 임금께서 여는 봄 잔치였습니다. 이판서가 어린 도련님을 데리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잔치 도중 임금께서 신하들의 자제들에게 시를 짓게 하셨습니다. 봄날의 궁궐을 주제로 시 한 수씩 지어보거라. 10살이 넘은 아이들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7살 정호가 붓을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궁궐 처마를 스치니 버드나무 가지마다 새잎이 돋아나네. 임금님의 은혜 온 나라에 가득하니 백성들의 웃음소리 하늘까지 닿는구나.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과연 이판서의 아들이로다. 어린 나이에 이런 시를 짓다니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러나 옥좌 옆에 서 있던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대감은 권력욕이 강한 간신이었지요. 그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으나 글재주가 형편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비교되는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이판서 집안의 권세가 더욱 커지겠군. 그 전에 뿌리를 뽑아야겠다. 조대감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궁궐 밖에서 기다리던 유모 김씨는 도련님이 칭찬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검은 까마귀 떼가 이판서 댁을 덮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유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조대감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오늘 궁중 잔치를 보셨습니까? 임금께서 이판서의 아들에게만 온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조대감의 측근이 말했습니다. 조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예전부터 눈엣 가시였소. 청렴하다는 명분으로 내 뜻을 번번이 거스르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동법 개정 때도 대감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했지요. 이제 그 아들까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면 앞으로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오. 뿌리를 뽑아야 하오.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렵니까?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모를 꾸몄다고 모함하면 돼요. 이판서는 청렴하기로 소문났으니 뒷조사를 해도 재물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역모밖에 없지. 하오나 증거가 없는데 어찌하시렵니까? 증거는 만들면 되지 않소? 조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이판서 댁에서는 평화로운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어린 정호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정호야, 오늘 내가 임금님 앞에서 시를 잘 지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 더 공부할래요.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신하가 되고 싶어요. 이판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명심해라. 벼슬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예, 아버지. 유모 김씨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틀림없이 훌륭한 어른이 되실 겁니다. 이판서가 유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유모, 그대가 아니었다면 정호가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이오. 늘 고맙소. 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도련님을 돌보는 것이 제 기쁨이옵니다. 그러나 유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침에 꾼 악몽이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조대감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밤중에 이판서댁 뒷산에 무기를 몰래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고발장을 임금께 올렸지요. 이판서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 집 뒷산을 조사해 보옵소서. 임금께서 깜짝 놀라 즉시 포도청에 명을 내렸습니다. 새벽녘 이판서 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판서 영모의 혐의로 체포한다. 이판서가 황당해하며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평생 나라에 충성했소. 뒷산에서 무기가 발견되었소.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하시오. 포졸들이 이판서를 묶어 끌고 갔습니다. 7살 정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유모 김씨가 황급히 도련님을 껴안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판서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정호야 울지 마라. 김유모 아이를 부탁하오.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조 대신들이 이판서를 신문했으나 이판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소.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오. 조대감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오? 이판서 당신은 이미 끝났소. 고문이 시작되었고 이판서는 참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열흘 뒤 이판서는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판서의 죄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살 어린 정호에게까지 유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영모를 꾸민 역적의 자식이니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이판서 댁의 관리들이 들이닥쳐 가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김씨는 어린 도련님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 집을 떠나거라. 유모가 도련님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뭐라? 유배지까지 따라간다고? 예, 제가 도련님을 돌보겠습니다.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귀양지다.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것이다. 유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린 정호가 유모의 옷깃을 붙들며 울었습니다. 유모, 나 무서워. 아버지는 어디 갔어? 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함께 떠납시다. 제가 평생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유배길은 험난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유모는 어린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정호는 자주 넘어지고 울었지만 유모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요. 유모, 나 아버지 보고 싶어. 유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야 아버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한 달이 넘는 여정 끝에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유배지 관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정호와 유모 김씨로군. 이곳이 내희들이 살 곳이다. 관리가 가리킨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유모가 항의했으나 관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무슨 대접을 바라느냐? 유모는 도련님을 데리고 초가집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정호가 추위에 떨며 말했습니다. 유모, 여기 너무 추워. 유모가 도련님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도련님, 우리 꼭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유모, 우리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유모가 도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 겁니다. 약속해요. 어린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도련님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유모는 다짐했습니다. 이판서 나으리, 제가 도련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바람이 유모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15년에 걸친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모와 도련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땔감도 스스로 구해야 했지요. 유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았습니다. 저기 역적의 자식 유모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역적의 기운이 올물라. 어린 정호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지를 관리하는 별장이라는 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김유모, 내게 1년에 쌀 5섬씩을 바쳐야 한다. 예. 우리는 유배인입니다. 무슨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별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살기 위한 돈이다. 한양의 조대감께서 명하셨다. 너희가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다. 유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대감이 한양에서도 그들을 괴롭히려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쌀이 어디 있습니까? 별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다. 못 바치면 식량 배급도 끊을 것이고 아이를 관청에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다. 유모가 도련님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역적의 자식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별장이 떠나고 유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달 뒤 별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쌀은 어디 있느냐?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아이를 데려가겠다. 별장이 정호를 끌고 가려 하자 유모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은 절대 안 됩니다. 비켜라. 별장이 유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도련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련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2배로 일하겠습니다. 별장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년.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까지. 나이든 선비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박선비, 이것은 관가의 일이오. 간섭하지 마시오. 박선비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가의 일이라도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더구나 7살 어린아이를 일터로 끌고 가다니 이것이 관리가 할 일이오? 별장이 주춤했습니다. 박선비는 제주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벼슬을 지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 귀양 온 사람이었지요. 내가 쌀을 대신 내줄 터이니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별장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비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이번만 봐주겠소. 별장이 떠나고 유모는 박선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선비가 유모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온 사람이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박선비가 어린 정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무엇이오? 정호라고 합니다. 정호라. 좋은 이름이구려. 박선비가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어린 정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선비는 그날 이후 종종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조대감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상한 자들이 초가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유모는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깼습니다. 누가 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도련님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도련님은 곤히 자고 있었지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죽여라. 유모가 황급히 도련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자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모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지요. 잠깐, 당신들 조대감께서 보낸 사람들이지요? 자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조대감께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 유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보면 어쩌시렵니까? 내일 낮에 산으로 올라갈 테니 그때 일을 꾸미십시오. 그리고 시신을 바다에 버리면 증거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객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이 되는군. 좋다. 내일 낮에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때 일을 처리하겠다. 자객들이 떠나고 유모는 즉시 도련님을 깨웠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유모,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요. 유모는 도련님을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 박선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선비가 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자객들이 도련님을 죽이러 왔습니다. 박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자객을 보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조대감이 끝까지 도련님을 죽이려 합니다. 박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내 집에 숨어 있으시오. 내가 관청에 알리겠소. 유모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박선비는 다음날 관청에 가서 제주 목사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제주 목사는 자객들을 잡아들였고 신문 끝에 조대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조대감은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에 제주 목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객들만 처벌하고 사건은 묻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별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유모, 앞으로 너희에게는 식량 배급을 하지 않겠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조대감 어른의 명이다. 유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유모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생선을 손질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유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도련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사서 3경 중 논어를 배우겠습니다. 유모, 나는 왜 글을 배워야 해? 우리는 이미 역적의 자식인데. 유모가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글을 익혔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조대감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이판서의 자리를 차지했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판서가 사라지니 모든 일이 순조롭구나. 조대감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대감, 그런데 제주도의 아이는 괜찮겠습니까? 7살 어린아이가 뭘 하겠는가? 그곳에서 평생 천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조대감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유모가 어린 도련님을 키우며 복수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대감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하나둘씩 제거했습니다. 이판서와 친했던 신하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파직당했습니다. 홍판서, 당신도 이판서처럼 되고 싶은가? 조대감의 위협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은 점점 조대감의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조대감 일파의 횡포에 시달렸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벼슬을 얻을 수 없다더라. 그뿐인가? 땅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조대감은 재산을 모으는데도 혈안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의 저택은 점점 화려해졌고 첩도 열어뜨렸습니다. 조대감 저택이 대궐보다 크다던데? 맞네.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은 집이지.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도 조대감의 권세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은 임금의 측근들까지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유모와 도련님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박선비의 가르침 덕분에 학문이 크게 늘었지요. 정호야, 내 실력이 보통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박선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유모와 선비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박선비는 정호에게 문장뿐 아니라 병법도 가르쳤습니다. 정호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병법을 배워라. 정호는 열심히 병법을 익혔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도련님,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어른이 되실 겁니다. 정호가 12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판서 어른께서 억울하게 옥사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유모는 그동안 도련님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고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모?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배 오시던 해에 옥사하셨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예, 도련님.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유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유모,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유모가 도련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원수는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고 싶어요. 도련님, 조대감은 지금 조정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봐야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도련님께서 강해지시면 그때 아버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모. 저는 반드시 강해지겠습니다.
유모가 도련님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이후 정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병법을 익히고 무술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호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얼굴에는 수염도 돋아났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박선비는 정호의 실력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호야, 내 문장 실력은 한양의 어느 선비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선비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과 재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박선비는 정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역사, 정치, 경제, 군사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정호야,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봐야 한다. 정호는 선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편 유모는 제주도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귤과 전복을 육지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유모의 성실함과 지혜 덕분에 장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유모, 당신 물건은 항상 품질이 좋소. 다음에도 부탁하겠소. 유모는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도련님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 필요할 것입니다. 유모의 헌신 덕분에 정호는 굶주림 없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가 19살이 되던 해 제주도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새 목사는 청렴한 인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제주도의 유배인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박선비, 오랜만이요. 목사는 박선비와 옛 동료였습니다. 김 목사, 이곳에 부임하셨군요. 두 사람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선비는 정호의 이야기를 목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판서의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유배 왔지요. 목사가 정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호를 데리고 오시오. 박선비가 정호를 데리고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는 정호의 인물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유배지에 있다니. 목사는 정호에게 시 한 수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정호는 즉석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섬 끝에서 하늘을 보니 아버지 원혼이 떠돌고 바다 위에 달이 뜨니 언젠가 돌아갈 날을 꿈꾸네.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호,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내가 알고 있다.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구나. 목사 어르신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이판서는 청렴한 신하였다. 조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가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는 지금 한양의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당장 도와줄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어떤 기회입니까? 머지않아 임금께서 억울한 유배인들을 재조사하신다는 소문이 있다. 그때를 기다려라. 정호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호가 22살이 되던 해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고 선대 임금 때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람들을 재조사한다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제주 목사가 급히 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 기회가 왔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이미 한양에 상소를 올렸다. 내 아버지 이판서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썼다고 말이다. 정호는 감격에 겨워 목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달 뒤 한양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정호의 유배를 풀어주되
아버지 이판서의 영모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니 신분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조대감의 권세가 아직 크기 때문이다. 완전한 신원 회복은 어렵구나. 정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유모가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대감은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모,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박선비가 정호에게 당부했습니다. 정호야, 한양에 가거든 성급히 행동하지 마라. 조대감은 여우처럼 교활한 자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비님. 정호는 15년을 함께한 제주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유모도 함께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모, 평생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한양에 가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정호와 유모는 박선비와 목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1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정호와 유모는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양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는 더욱 번잡했습니다. 유모, 저기가 우리 옛집이 있던 곳입니다. 정호가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대감의 측근이 살고 있다던데요.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일단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종로 뒷골목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정호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김유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십니까? 조대감이 제 정체를 알면 또다시 방해할 것입니다. 일단 숨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정호는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유모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포목상을 열었지요. 도련님,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생활비는 제가 벌겠습니다. 유모, 항상 감사합니다. 정호는 낮에는 성균관 근처에서 다른 유생들과 토론하고 밤에는 혼자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는 아버지의 옛 동료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혹시 홍 판서님이 아니십니까? 노인이 정호를 보며 놀랐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이 판서의 아들 정호입니다. 홍 판서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쉿,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네. 따라오게.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홍 판서가 정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내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네. 판서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 판서는 15년 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조대감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이 판서를 모함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네. 조대감이 모든 증거를 없앴네. 하지만 당시 국문에 참여했던 관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위험하네. 조대감의 눈이 사방에 있네. 저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홍 판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하겠네. 정호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홍 판서의 도움으로 정호는 당시 국문에 참여했던 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최주부였습니다. 저는 이 판서의 아들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주부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젊은 서기관이었소. 조대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 무슨 명령입니까?
이판서 댁 뒷산에 무기를 몰래 묻으라는 명령이었소.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셨던 겁니까? 그렇소. 이판서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소. 모든 것이 조대감의 조작이었소. 최 주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소.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최 주부가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대감이 내게 보낸 밀지요. 무기를 묻으라는 명령이 적혀 있소. 정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조대감은 여전히 권세가 크오. 정호는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유모에게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모 증거를 찾았습니다. 유모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는 조대감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호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과거 시험에 급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님을 아련할 기회가 생깁니다. 정호는 과거 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들이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정호는 김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진 신하와 간신을 구별하는 법이었습니다. 정호는 붓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어진 신하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간신은 임금의 잘못을 숨깁니다. 어진 신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간신은 백성을 착취합니다. 어진 신하는 청렴하고 간신은 탐욕스럽습니다. 정호의 글은 힘이 있었고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정호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글은 보통이 아닙니다. 누가 쓴 글입니까? 김유신이라는 유생입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장원 급제했습니다. 김유신, 장원. 유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유모, 이제 시작입니다. 장원 급제자는 임금을 아련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만났습니다. 임금께서 정호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장원 급제한 김유신이로구나. 내 글이 훌륭했다. 어디 출신인가? 정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라. 먼 곳에서 왔구나. 앞으로 조정에서 훌륭한 신하가 되어라. 황공하옵니다. 임금께서는 정호에게 승문원 정자라는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정호는 이제 관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에 첫 출근한 정호는 다른 신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조대감도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정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장원 급제한 김유신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훌륭하네. 젊은 인재가 조정에 들어오니 기쁘구먼. 조대감은 정호가 이판서의 아들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15년이 흐른 데다 이름까지 바꿔서 알아볼 수 없었지요.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절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호는 조대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감님의 말씀에 황송하옵니다. 조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세. 젊은 인재는 언제나 환영이네. 정호는 조정에서 일하며 조대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은밀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조대감의 측근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호는 밤에 몰래 조대감의 저택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부하가 정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왜 여기 있느냐? 정호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수상하군. 조사해야겠다. 바로 그때 유모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집에 가요. 유모가 정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대감의 부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지만 결국 보내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온 후 유모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모,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모는 묘안을 냈습니다. 도련님, 제가 조대감 저택에 침모로 들어가겠습니다. 침모로요? 그렇습니다.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정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유모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유모는 조대감 저택에 침모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유모의 성실한 일솜씨 덕분에 곧 신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김침모, 일을 잘하는구나. 황송하옵니다. 유모는 저택 안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조대감이 측근들과 밀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경상도 사또 자리를 팔았소. 3,000냥을 받았지. 역시 대감님은 대단하십니다. 유모는 이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후 유모는 조대감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서재에는 수많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유모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뇌물 목록과 관직 매매 기록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유모는 급히 그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서재에 있느냐? 조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는 황급히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모를 보았습니다. 청소는 낮에 하는 것이다. 왜 밤에 하느냐? 낮에는 다른 일이 바빠서 미처 못했습니다. 조대감이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문서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밤에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예, 대감. 유모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유모는 베껴 적은 내용을 정호에게 전달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정호는 장부 내용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조대감은 수십 년간 나라를 좀먹었군요.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 말입니다. 정호는 다시 최 주부를 찾아갔습니다. 최 어르신, 조대감이 아버지를 모함할 때 사용한 다른 문서가 더 있습니까? 있긴 하지만 조대감의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조대감의 서재 안에 비밀 서랍이 있다고 들었소. 거기에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한다더군. 정호는 유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모, 비밀 서랍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모는 다시 조대감의 서재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조대감이 외출한 틈을 타 유모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를 살피니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밀었습니다. 놀랍게도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서랍이 있었고 여러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빠르게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서였습니다. 이 판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유모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유모는 급히 문서를 베껴 적으려 했으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문서 자체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모는 문서를 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조대감의 부하와 마주쳤습니다.
김친모 서재에 무슨 일로 갔었소?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부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품을 보자. 유모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품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걸레밖에 없습니다. 문서는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하는 의심을 풀고 지나갔습니다. 유모는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와 정호에게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도련님 찾았습니다. 정호는 문서를 펼쳐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호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대감의 부정부패 증거와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지요. 이제 임금께 아련하여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정호는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전하, 소씨는 15년 전 영모 혐의로 옥사한 이판서의 아들입니다. 상소문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어떻게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라를 좀먹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정호는 상소문과 함께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승정원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승정원 관리가 상소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즉시 임금께 올려야겠습니다. 임금께서는 상소를 읽으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조대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임금께서는 즉시 조정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조대감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젊은 관리가 상소를 올렸소. 15년 전 이판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요.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대감, 그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는 증거가 있어. 김유신을 불러들이시오. 정호가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은 정호를 보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유신, 내가 올린 상소의 내용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정호는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대감이 이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대감이 부하에게 무기를 묻으라고 명령한 밀지입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호가 조대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정호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판서의 아들 이정호입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대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이판서의 아들이라고 임금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호,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영모 조작 사건이다. 증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전하. 정호의 신호에 따라 최 주부가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소인은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조대감의 명령으로 이판서 댁에 무기를 몰래 묻었습니다. 조대감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오. 그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 임금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는데 어찌 거짓이라 할 수 있겠소? 정호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대감이 지난 15년간 받은 뇌물 목록입니다. 관직을 팔고 재판을 조작하고 백성의 땅을 빼앗은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임금께서 문서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조대감, 내가 이토록 나라를 좀먹었단 말인가? 조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조대감이 바닥에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대감, 너는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힌 죄로 즉시 파직하고 투옥한다.
포졸들이 조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조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정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때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정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임금께서 정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호, 내 아버지 이판서의 억울함을 이제 알았다. 신원을 회복하고 가문을 복권하겠다. 정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유모도 대전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의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조대감은 형조에서 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대감, 내 죄를 모두 자백하라. 조대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증인도 여럿 나타났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조대감은 15년간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 판서를 모함한 일, 수많은 관직을 판 일,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일, 그리고 자객을 보내 어린 정호를 죽이려 한 일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형조 판서가 말했습니다. 내 죄는 죽어도 씻기지 않는다. 조대감의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참수형이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임금께 다시 아련했습니다. 이정호,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나라가 충신을 잃은 것이 안타깝구나.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벼슬을 회복하고 너에게도 새로운 벼슬을 내리겠다. 승정원 승지로 임명하노라. 정호는 황송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키운 유모에게도 상을 내리고 싶다. 불러들이거라. 유모가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임금께서 유모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모 김씨, 너는 15년간 어린 도련님을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밝혀낸 공이 크다. 정경 부인의 자코를 내리노라. 유모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호는 유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 우리 해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대전 밖에서는 많은 신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처형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조대감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산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조대감은 죄인의 옷을 입고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정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정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얕잡아 본 것이 패인이었구나. 7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 정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짓밟았지만 약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구나. 집행관이 외쳤습니다. 조대감 영모 조작, 관직 매매, 재산 갈취 등의 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칼이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조대감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정호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지요. 유모가 다가와 정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유모.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유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훌륭한 신하가 되실 겁니다. 조대감이 처형된 후 조정은 크게 변했습니다. 조대감 일파의 관리들이 모두 파직되었고 청렴한 신하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호는 승정원 승지로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며 일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정호의 능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이정호, 내 아버지처럼 너도 충신이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하, 억울한 백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자. 한편 이판서의 신원이 회복되면서 가문도 복권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받았고 이판서에게는 사후에 더 높은 벼슬이 추중되었습니다. 정호는 유모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는 15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정호는 정성껏 묘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호가 묘 앞에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유모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도련님께서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유모,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묘소를 떠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대감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백성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흉년에 대비한 곡식 비축,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호, 학교 건설 등에 사용되었지요. 조대감이 빼앗았던 땅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임금과 정호를 칭송했습니다. 이 승진님은 백성을 생각하는 분이시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호는 백성들의 칭송에도 겸손했습니다. 저는 단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호는 또한 제주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박선비와 김 목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선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들에게는 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김 목사는 정호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정호가 훌륭한 신하가 되었구나. 내가 바랐던 바다. 정호는 제주도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유모도 정경 부인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화려한 생활보다 소박한 삶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도련님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정호는 유모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유모는 그곳에서 정호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호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임금께서 정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호, 내가 혼인하지 않은 것이 늘 안타깝구나. 전하, 소신은 일에 전념하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가문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짝을 찾아보거라.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정호는 혼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간 복수에만 몰두했고 그 이후에는 백성을 위한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유모도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정을 꾸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유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도 도련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정호는 유모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정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홍판서의 손녀딸로 지혜롭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곧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유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도련님도 행복을 찾으셨네요. 유모, 모두 유모 덕분입니다. 혼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축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정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호의 아내는 곧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유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대를 이을 후손이 생기는군요. 유모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10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호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손자를 보고 계십니까? 정호는 아들의 이름을 이경이라 지었습니다. 경건할 경자를 써서 항상 올바르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모는 어린 이경을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도 도련님처럼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이경은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정호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이겼지. 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신하가 되고 싶어요. 정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라주면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유모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유모, 평생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어린 이경을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호는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정호는 조정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의정까지 오를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정호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청렴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정호를 존경했습니다. 이 정승은 백성의 정승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도 겸손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시다. 정호는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는 제도, 가난한 백성을 돕는 정책,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는 법 등을 만들었습니다. 조정은 점점 깨끗해졌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늙은 유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최고의 의원을 불렀지만 유모는 이미 노환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유모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유모, 제발 일어나세요. 유모가 정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는 것을 봤으니까요. 유모,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도련님, 제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7살 도련님을 따라 제주도에 갔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앞으로도 백성을 사랑하는 신하로 살아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유모. 유모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는 유모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모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께서도 조문을 보내셨고 많은 신하들이 참석했습니다. 정경부인 김씨는 충의의 표본이셨다. 15년간 어린 도련님을 지키신 위대한 여인이셨다. 정호는 유모를 아버지 묘 옆에 안장했습니다. 유모,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십시오. 정호는 유모 없는 삶이 허전했지만 유모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 후 정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이판서 가문은 완전히 복권되었고 조선의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호의 아들 이경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정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아, 내 할아버지와 유모 할머니를 잊지 마라.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단다. 예,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말년에 이판서와 유모의 일대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제목은 충의록이었습니다. 책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제주도에서의 15년 그리고 복수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모의 헌신이 강조되어 있었지요. 유모 김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은 후대에 널리 읽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리와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유모 김씨는 진정한 영웅이다. 세월이 흘러 정호도 60대가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정호는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호는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살에 유배를 갔던 이야기, 유모가 자신을 지켜준 이야기, 그리고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지요. 손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정호가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단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이긴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와 인내란다. 의리와 인내요? 그렇다. 유모는 의리 때문에 나를 따라왔고 인내 때문에 15년을 견뎠단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승리했지.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잘 자라거라. 어느 봄날 정호는 아버지와 유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이었습니다. 정호는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모,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도 잘 자랐고 손자들도 건강합니다. 나라도 평화롭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유모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정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의리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간 7살 도련님은 훌륭한 신하가 되었고 그를 따라 나선 지혜로운 유모는 역사에 길이 남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